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RL 병렬 회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기 관련된 강의, 특히 자격증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그리고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조금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정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강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을 텐데, 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격증 강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목마름을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RL 병렬 회로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RL 병렬 회로라고 하면은 이 저항과 그 다음에 인덕터가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인데요. 여기에 교류를 가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IL과 그리고 전체 전류, 그리고 뭐 전압과 관련된 우리가 위상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각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RL 병렬 회로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중간중간 제가 이 자격증 강의에서는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일단 이 회로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먼저 그렸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교류 전원이 있고, 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저항과 그 다음에 인덕터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써보게 되면은, 자, 이쪽이 바로 이제 전압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저항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덕터 L이 있죠. 이 저항과 인덕터가 병렬로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우리가 RL 병렬 회로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교류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줄 건데, 자, 몇 헤르츠인지는 모르고 그냥 우리가 F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있겠죠. 자, 흐르는 전류는 I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위에다가는 이렇게 도트를 찍어서 벡터임을 표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전압 위에도 도트를 찍어서 우리가 벡터임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될까요? R과 그 다음에 L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등분 되겠죠. 그러면은 아래 흐르는 이 전류는 우리가 IR이라고 표현하면서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L에 흐르는 전류도 IL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그렸다면 우리가 벡터도도 그릴 수 있어요. 벡터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래 보시다시피 전압이 이렇게 V로 표현이 됐다면, 일단 여기에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압과 동상이기 때문에,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이렇게 I 하고 R이라고 하면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L에 흐르는 전류는요, IL이 되는데요. 자, IL은 이렇게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IL 하면서 이렇게 도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흐르게 되는 우리가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IR과 그리고 IL의 벡터 합일 테니 검은색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 전류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먼저 IR을 구하고 그 다음에 IL을 구하고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합치게 되면, 벡터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 전체 전류 I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한번 해보죠. 맨 처음에 IR 전체 전류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 V를 걸어준 것이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R분의 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흐르는 전류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IL은 어떻게 될까요? IL이라고 하는 전류는요, 여기서 방해하는 것은요, 유도 리액턴스이기 때문에 XL 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유도 리액턴스 XL은요, 오메가 L이죠.
그리고 V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L분의 V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단위는 당연히 이제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식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전체 전류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I는 어떻게 되죠? IR과 그 다음에 IL의 벡터적인 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위는 또 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해 보죠.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렇게 I는 루트 벡터적인 합이기 때문에 IR의 제곱 그리고 IL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I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었나요? 위에 아까 식을 빌려 오게 되면 R분의 V이기 때문에 R분의 V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IL은요. XL 맞아요. 유도 리액턴스분의 V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V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빼올 수가 있겠죠. V에 제곱해서 바로 이 제곱근 밖으로 가져오게 되면 V는 루트하고 자 여기가 R분의 1의 제곱 그리고 XL이라고 해도 되고 자 이제 오메가 L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 저는 오메가 L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워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플러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의 전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임피던스는 우리가 I분의 V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흐르는 거, 저항은 R은 I분의 V이듯이 이 교류회로에서는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그러면 여기서 I는 아까 그 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V하고 루트 R분의 1 제곱 플러스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이죠. 그리고 전압은 역시 그대로 V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약분될 수 있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V 약분되면은 위에가 이제 1 하나 남게 되는 겁니다. 이때 식을 최종 정리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루트 써주고요. R분의 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자,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자, 이 분자에는 1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피던스도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식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유도해 보시면 여러분이 흰 종이 이면지 같은 거 놓으시고 손으로 천천히 쓰다 보면 완전히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벡터도에서 자, 여기 세타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위상차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타 값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로 놓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죠.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은 이 전압에 대한 것, 즉 IR 분의 그 다음에 I 값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 분의 IL 놓게 되면 이 IR이 얼마였었죠? R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분의 V, IL은요. 여기는 XL분의 V죠. XL분의 V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V 약분되고 번분수 형태 위에 모아서 아래로 가고 이렇게 모아서 자 이게 바로 분자로 가죠. 그러면 XL분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R 이렇게 되죠. 자, XL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메가 L분의 R 자, 이것과 똑같은 거고 오메가는 뭐예요? 2파이 F니까 2파이 FL분의 R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에 이제 위상차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세타는 아크탄젠트 XL분의 R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혹은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XL분의 R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오메가 L분의 R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 똑같아요. 그쵸? 심지어 어떤 것도 똑같습니까? 자, 이렇게 아크탄젠트 2파이 FL분의 R 자, 이것도 역시 똑같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결론은 우리가 RL 병렬 회로에서는요.
우리가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집니다.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세타만큼 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크기 얼마만큼 세타 값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아까 식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R 값과 L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R과 L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기 기능사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나와봤자 보통 우리가 RL 직렬회로, RLC 직렬회로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RL 병렬회로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RL 병렬회로를 잘 이해한다면 나중에 전기 기사나 혹은 전기 기능장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특히 학과 공부를 하시는 그런 학생분들이라면 또 이런 것들은 보통 학과 공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전기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저도 계속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